자, A 상자에 노란색 2개랑 초록색 3개가 있고요. B 상자에 노란색 3개랑 초록색 하나가 각각 있는데요. 봅시다. 여기 보니까 A, B에서 임의로 각각 한 개씩 꺼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A 상권이 A 상자에서 꺼내는 건 B 상자에서 꺼내는 건 봅시다. A 상자에서 제가 노란색을 꺼냅니다. 이제 B에서 꺼낼 건데 B에서 노란색 꺼낼 확률이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상관할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럼 A 사건에서 꺼내는 거랑 B 사건에서 꺼내는 건 아무 상관없네요. 됐나요? 그러면 A 상자에서 꺼낼 수 있는 가짓수는 몇 가지입니까? A 상자에서 자 A에서 각각 임의로 한 개씩 꺼낸다 했으니까 A에서 한 개 꺼낼 거고 B에서 한 개 꺼낼 거 아닙니까? 자 A에서 꺼낼 건데 A에서 꺼낼 수 있는 가짓수 몇 가지? 50. 네, 5가지. 50. A 상자 꺼내는 거고요. B 상자에서 꺼낼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40. 네, 4개 중에 하나. 이게 분모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총 가짓수는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20가지가 된다는 걸 수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노란색 2개는 뭘로 봐야 된다? 다른 2개로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초록색 3개도 뭘로 봐야 된다고요? 다른 3개로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서로 다른 5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상자에. 그래서 51 됐나요?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4개로 보니까 41. 자 그랬더니 모두 뭐가 나와야 된다? 노란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란 게 나오려면 A 상자에서 꺼낼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B 상자에서 꺼낼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네, 3개 중에 하나. 여기 답이다. 자, 요거는 제가 뭘로 푼 거냐면 경우의 수로 푼 겁니다. 자,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경우의 수로 풀 수도 있고요. 이제 독립식 배웠으니까 확률로 바로 계산하셔도 되거든요. 사실 얘는 식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일단 A랑 B에서 한 개씩 꺼낼 건데 모두 노란색 나오냐면 A에서도 노란색 나와야 되고요. B에서도 노란색이 나와야 되죠. 근데 A에서 노란색 나오는 사건은 B에서 노란색 나오는 사건이랑 무슨 사건이다? 독립사건. 서로 영향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놈의 확률과 이놈의 확률을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되죠. 자, A에서 노란색 꺼낼 확률 얼마? 5분의 2죠. B에서 노란색 꺼낼 확률 얼마? 4분의 3. 사실 똑같죠, 이거나. 근데 이 문제는 똑같이 쉬워가지고 똑같지만 문제들마다 이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좀 편한 걸 골라서 하시는 게 낫고요. 사실 확률로 구하는 게 평원 공간 설정 때문에 조금 더 쉽긴 한데 그렇게 되면 조금 어려집니다, 문제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우의 수로 푸는 걸 좀 더 쉽게 여기긴 하더라고요. 숫자가 좀 크게 나오더라도. 아시겠죠? 뭐 어쨌든 2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볼게요. 여기 보니까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뭐 점심시간 중에 도서관을 이용한 남학생 중 이용 경험이 있는 애들이 30명. 숫자 헷갈리네. 이용 경험이 없는 남학생이 20명. 그 다음에 여학생 중 이용 경험이 없는 애들이 10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딱 이용 경험이 있는 애들만 지금 안 알려주고 있죠. 이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X로 가겠습니다. 자, 임의로 택한 한 명이요. 남학생인 사건이랑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랍니다. 그러면 남학생인 사건을 A, 도서관 이용 경험 있는 사건을 B라고 해야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수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독립이면 하나밖에 없죠. 뭐? A 교비가 뭐랑 같다고요? 뭐랑 같다? T에 곱하기 뭐? PB랑 같다. 이거 외우셔야 된다. 야, 독립이다. AB가 독립이다 하면 무조건 이거 적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채워넣으면 됩니다. 얘들을 같아야 되거든요. 왼쪽부터 합시다. 아, 이것부터 할까요? 오른쪽. A를 확률로 구합시다. 무슨 사건? 남학생의 사건이죠. 그럼 남학생의 사건이면 전체 학생 수분의 남학생 수 아닙니까? 남학생 몇 명이죠? 50명. 전체 학생 몇 명입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금 이거 X로 뒀잖아요. 그죠? 답 해야 되겠네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 60명. 여기서 여기까지 더하면 총 몇 명? 60 더하기. 네, 60 플러스 X가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전체 60 플러스 X. 자, 이제 B로 가겠습니다. B는 무슨 사건이죠?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이죠. 전체 학생 수는 얼마라고요? 60 플러스 X. 됐나요? 그럼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으려면 있으면서 남학생일 수도 있고 있으면서 여학생일 수도 있겠죠. 있는 남학생은 몇 명? 30명. 있는 여학생은 몇 명? X명. X명. 그죠? 30 플러스 X. 됐나요? 자, 이제 이쪽으로 봅시다. 교집합이죠. 2개 다네요. 이거는 뭐면서? 남학생이면서 남학생이고 이용도 해봐야 되죠. 몇 명입니까? 30명. 총 인원수는 몇 명? 60 플러스 X. 얘 둘이가 같으면 된다. 그럼 여기서 일단 분모가 좀 짜증나지만 하나가 바로 나가니까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닙니다. 그죠? 자, 동그라미 10씩 날릴 수 있죠? 그럼 이거 여기다 곱합시다. 그럼 3배 60 플러스 X는 뭐다? 여기 5배 30 플러스 X. 얘만 계산해주면 X값 나오겠네요. 그래서 독립에다 나오면 그냥 무조건이에요. 이제 무조건 적고 여기 맞춰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노가다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좀 어려운 문제고 수능에서는 아주 어렵게 나온 적은 없어. 평가 문제에서는 아주 어렵게 나온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강이나 완성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오고. 이거는 쉬운 거예요? 이거 네. 어려워 보이니? 국어가 좀 약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시 보면 이런 수가 쭉 나와 있고요. 이 문제를 적으면서도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남학생은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애랑 없는 애랑 나오는데 왜 유학생은 이용 경험 있는 애들 안 넣었지? 근데 그걸 물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A 사건, 이걸 B 사건 이렇게 이제 두 사건이 독립이니까 요식 적고 그냥 숫자만 채워넣어서 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네. 문제 형태가 많이 익숙해가지고 좀 보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이제 풀으시면 돼요. 195번으로 갑시다. 자 봅시다. 세 가지 메뉴를 파는 음식점이 있는데 네 쌍의 부부가 음식을 주문했답니다. 네 쌍 부부니까 8명이라고 문제 적혀있죠? 이건 알지 있어봐. 네 쌍의 부부. 자 그래서 8명이 각각 한 가지씩 시킵니다. 됐나요? 네 쌍의 부부니까 이렇게 볼까요? AA 이렇게 둘이 부부라고 하고요. BB, CC, DD 이렇게 부부라고 하죠 뭐. 그래서 음식을 시키는 겁니다. 시키는 건데 일단 네 쌍의 부부가 음식을 하나씩 시키거든요. 부모부터 찾읍시다. 뭐뭐 할 때 그러니까 부모부터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A 이분이 시킬 수 있는 음식은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자, 이분이 뭐 오일 안 드실 수 있으니까 그지? 자, 이분이 드시는 게 3개 중에 하나. 이분이 주문할 수 있는 것도 몇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음식이 예를 들어서 1번 음식, 2번 음식, 3번 음식이 있다고 할까요? 자, 이분이 1번 시키는데 이분이 1번 시킬 수 있나요? 둘 다 1번 음식 시킬 수 있나요? 네, 아니면 주문을 못합니다, 8명이. 아시겠죠? 중복 가능합니다, 그죠? 중복 가능하고 이분이 1번 시키고 이분이 2번 시키는 거랑 2번 1번 시키는 거 위에 거 밑에 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무슨 문제다? 중복순열. 중복순열. 자, 그럼 이분이 주문할 수 있는 거 몇 개 중에 하나? 셋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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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중 하나니까 얼마가 된다? 3의 8승이 분모가 될 겁니다. 됐나요? 분모를 찾았어요. 중복순열 문제였습니다. 자, 8명이 각각 하나씩 주문할 거랍니다. 자, 이 4쌍의 부부 중에서 같은 음식을 주문한 쌍이 적어도 2쌍이래요. 그러면 적어도 2쌍이라는 얘기는 최소 2쌍 같은 음식을 시켜야 되니까 2쌍이 같은 음식을 시켰을 수 있겠죠? 3쌍이 같은 음식 시켰을 수도 있겠죠? 4쌍이 같은 음식 시켰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3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싫으면 뭐 해야 된다? 네, 6건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2쌍, 3쌍, 4쌍이 아니란 얘기는 뭐다? 한 쌍만 같은 음식을 시키든 아니면 뭐다? 전부 다른 음식. 부부끼리 화합이 전혀 되지 않는 그 뭐라고 하지? 자, 짜장면 짬뽕에 하나 둘 셋 하면 맞추는 거 뭐라고 하지? 일심동체 게임이라고 하는? 아니야, 이구동성은 아니야. 이구동성은 4명이서 서가지고 와! 이렇게 하면 그거 맞추는 거 아니야? 그 게임 아닌가, 이구동성은? 신동주 같지 않나? 아니야? 맞는 것 같아요. 아, 밸런스 게임. 그치. 그래. 밸런스 게임이야? 그거 알지? 밸런스는 그거지. 한 사람이 두 개의 선택. 밸런스는 이거지. 야, 너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골라봐, 이거. 아, 이거 엄마가 좋아 이거. 그래? 너희도 이제 MZ 아닌갑다. 제15학원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이름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나는 뭐 몰라서 모른다고 쳐도 그 맞잖아요. 그 뭐지? 그런 거 많이 하더만. 그 뭐야? 어디 프로에서 둘이 호흡이 맞나 안 맞나 할 때. 자,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같이 딱 하잖아. 이름 모르겠네. 검색하지 마라. 이런 거못 찾는다만. 참아라. 참아라. 문제 좀 풀자. 자, 그래서 뭘로 풀까요? 밑에 걸로 풀까요? 위에 걸로 풀까요? 이걸로 할까요? 6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6건으로 할 거니까 전체 확률 1에다가 이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거부터 해봅시다. 밑에 거부터. 한 쌍만 같은 음식을 주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4쌍 중에 한 쌍만 같은 음식을 주문하는 거니까 누가 특이한 거예요? 같은 음식을 주문하는 커플이 특이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이 커플부터 정하죠 뭐. 부부라고 해야 되나? 네, 부부부터 정하죠 뭐. 자, 일단 네 부부 중에 뭐다? 같은 음식을 주문하는 부부를 결정해야 되겠네요. 네 부부 중에 같은 부부를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 네, 사실 네 부부 중에 하나 택합니다. 저는 얘를 택할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두 부부가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같은 음식 시켜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얘들이 고를 수 있는 음식은 몇 개 중에 하나? 뭐로? 그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1인 거야. 그렇지. 3개 중에 하나. 음식을 고르면 2명은 뭐다? 무조건 그 음식 먹는 겁니다. 같은 거. 김치볶음밥 먹으면 김치볶음밥.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뭐 해야 돼요? 다 다른 거 먹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각각을 볼까요? 자, 각각에서 보면요.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 중에 하나죠? 셋 중 하나. 얘는 둘 중 하나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 부부가 고를 수 있는 가짓수는 6가지가 됩니다. 얘들 부부가 고른 게 얘들 부부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전혀 안 주죠. 그냥 얘 둘이만 다른 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얘들도 먹을 수 있는 이거. 그러니까 얘를 뭐 해주면 된다? 세제곱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지게 빠지겠죠? 자, 그래서 4 곱하기 3에다가 곱하기 뭐다? 3 곱하기 2의 세제곱. 요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거는 뭐다? 전부 다른 거 고르면 돼요. 같은 음식 고른 부부 있다 없다? 없네요. 그러면 얘부터 합시다. 얘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얘는? 그러면 얘 부부랑 상관없죠? 얘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 중에 하나? 셋 중 하나, 둘 중 하나. 얘도 셋 중 하나, 둘 중 하나. 셋 중 하나, 둘 중 하나니까 3 곱하기가 몇 개? 네, 4개. 4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쓰겠네요. 됐나요? 자, 195번이었습니다. 약분할 거 오지게 많겠네요, 그죠? 아마 그래서 지금 숫자가 좀 약분할 것도 많고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 경우의 수로 푸는 것보다 확률로 푸는 게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해 보이긴 할 겁니다. 확률로 푸는 거. 확률로 푸는 게 간단하긴 한데 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확률로 잘 안 풀어주거든요. 처음 할 때는 좀 익숙해지고 나면 확률로 풀면 금방 푸는데 뭐 확률로 풀 거면 네. 확률로 풀어도 별건 없어요. 별건 없고 얘가 고를 수 이제 확률로 볼게요. 확률로 보면 이거 보면요. 얘가 고를 수 있는 거는 3분의 3이라서 1입니다. 아무나 올라도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확률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3개 중에서 몇 개만 고를 수 있다? 2개만 고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가서 이미 약분이 된 형태가 저기 적혀요. 그냥 요 차이라고 요 차이. 이렇게 나누면 이게 3의 4제곱 따로 주고 그러니까 이게 3의 8승분의 3의 4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니까 아이고 2의 4제곱이니까 이걸 또 제곱으로 적었대. 네, 확률로 보면 그래 숫자가 좀 간단하게 나와요. 이렇게 적을 수 있으니까 얘도 4제곱 4제곱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요. 이렇게 하면 1이고 이렇게 하면 3분의 2 4제곱이잖아요. 그죠? 요거 저거 나오고 이거 4개 나오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긴 합니다. 됐죠? 확률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이건 그대로 골라주시고요. 같은 음식 먹는 이제 부부 먼저 골라주고 얘들이 고를 확률은 3분의 1 됐나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애들은 이분이 고를 수 있는 건 그냥 3분의 3이라서 1 아무나 골라도 되니까 1 다 고를 수 있으니까 1 됐나요? 이분이 고를 수 있는 건 뭐다? 3분의 2 그럼 3분의 2 몇 개? 3개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률로 계산하면 훨씬 심플해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일단 처음 할 때는 확률로 바로 하는 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경우의 수가 조금 돼야 확률로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우의 수를 조금 연습해 두시면 나중에 정규 수업 시간에 저희가 한 바퀴 다 끝나고 나 앞에서 또 문제 풀잖아요. 그때는 확률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연습 좀 해두시고. 자, 봅시다. 문제는 뭐 긴데 이런 얘기죠. 우리가 치료를 할 때 1단계, 2단계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1단계 치료를 해서 성공을 못하면 당연히 치료가 안 된 거죠. 근데 1단계를 성공해요. 그럼 이제 다시 2단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2단계도 성공을 했다. 그럼 뭐가 된다? 완치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 한 명 있는데 얘가 완치될 수도 있고 완치 못될 수도 있죠. 그럼 완치될 확률을 배웁시다. 자, 1단계나 2단계는 독립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에서. 자, 1단계 해서 성공할 확률 얼마? 2분의 1. 됐나요? 그러면 이 환자 중에 남은 2분의 1 중에 2단계도 성공을 해야 되겠죠. 성공할 확률 얼마? 3분의 1. 그래서 곱하면 얘는 뭐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 완치될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완치 안 될 확률은요? 일단 생각해 봅시다. 완치가 안 되려면 일단 1단계에서 실패할 수 있겠죠? 1단계 실패할 수 있죠? 아니면 1단계는 뭐 했는데? 성공했는데 어디에서? 2단계에서 실패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2개를 더 해야 되겠네요. 그럼 2개를 더 해야 이제 그죠? 치료를 못 받는 완치가 안 돼. 그러면 1단계에서 실패할 확률 얼마죠? 2분의 1 됐나요? 자, 밑에 거 갑시다. 1단계 성공했어요. 2분의 1. 2단계에서 실패할 확률 얼마? 3분의 1. 그럼 얘는 6분의 1이고요. 그냥 통분하면 6분의 3이니까 더하면 6분의 4.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 3분의 2가 나온다는 걸 수있겠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보여드린다고 한번 적은 거고 여러분이 계산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겠죠. 완치된 거 아니면 뭐다? 완치 안 된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1 3분의 1하면 나옵니다. 그죠? 전체 확률 1에다가 완치될 확률을 빼버리면 완치 안 될 확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문제에서 여러분이 완치될 확률을 구하려고 보니까 얘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걸 구하는 겁니다. 이거 구해서 뭐 하면 된다? 1에서 완치 안 될 거 빼면 완치될 확률이 나오겠죠. 이 문제는 완치될 확률을 구하는 게 더 쉬운 거고요. 됐나요? 그게 여사건으로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굳이 완치 안 될 확률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완치될 확률 구한 다음에 1에다가 완치될 확률 빼면 완치 안 될 확률 그냥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건 구할 필요도 없는 문제였어요. 구할 필요도 없어요. 치울게요. 자, 그러면 한 명이 완치될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자, 4명의 환자에게 적용한대요. A, B, C, D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A, B, C, D가 있다 하면 A가 치료를 했는데 완치가 됐어요. 그럼 A가 완치됐으니까 B가 완치될 확률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전혀 상관없죠. 각각이 뭐다? 독립사건이겠네요.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A가 완치되는 게 B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독립사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완치 환자가 2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건이다? 독립식이죠. 왜냐면 4명에 대해서 시행하는 거니까. 그럼 완치될 확률이 3분의 1이거든요. 이거 몇 번 일어나야 된다? 2명만 완치돼야 됩니다. 여러분 2명만. 자, 일어날 확률 3분의 1. 이거 몇 번 일어나야 되죠? 2번. 그럼 2명은 치료가 안 돼야 되죠. 안 될 확률 얼마? 3분의 1. 몇 번 일어나야 되죠? 2번. 앞에 뭐 붙어야 된다? 네, 사실 요거는 붙으면 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식이 의미하는 걸 좀 일단 처음 배울 때는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이 4명 중에 2명이 완치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요렇게 2명이 완치될 수 있겠죠. 그럼 얘들은 완치 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2명이 완치가 되면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얘 2명이 되면 얘는 무조건 안 돼야 돼요. 2명만 완치되니까. 그럼 요렇게 2명이 되면 얘들은 무조건 안 되죠. 요렇게 되면 얘도 안 돼야 되고요. 그럼 굳이 뭐 나머지 적을 필요 없어. 동그라미 위치만 결정하면 되니까 2번, 3번, 2번, 4번, 3번, 4번에서 몇 개 나온다고요? 6개. 근데 이거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니까 자 봅시다. 얘 A 완치될 확률 얼마? 3분의 1. 이거 완치될 확률 얼마? 3분의 1. 얘 완치 안 될 확률 얼마? 3분의 1. 이거 완치 안 될 확률 얼마? 3분의 1. 그럼 밑에 것도 계산하니까 이건 어떻게 나온다고요? 똑같이 나오죠. 얘도 똑같이 나오고 얘도 똑같이 나오고 얘도 똑같이 나오고 얘도 똑같이 나온다. 이거 경우 남은 거니까 다 더해야 되잖아요. 더하려니까 이 가지수가 몇 개니까? 6개니까. 요게 몇 번 나온다고요? 6번 나올 거니까 똑같은 거 6번 나올 거면 곱하기 6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얘가 왜 6번 나온지를 생각해 보니까 A, B, C, D가 완치된 애들을 여기에 적으려고 보니까 이 4개 칸에서 동그라미 몇 개를 집어넣는 방법수? 동그라미 2개를 집어넣는 방법수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번, 2번 넣어도 되고 1번, 3번 넣어도 되고 1번, 4번 넣어도 되고 그래서 이 가지수만큼 나올 거거든요. 얘가. 그래서 얘를 곱해주는 거라고요. 이 확률이 요만큼 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일어날 확률이고 얘가 총 나올 수 있는 가지수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게 독립식 문제다. 아시겠죠? 이 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구조적으로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면 뭐 모양만 외우면 막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배반 사건 찾는 문제네요. 배반 사건은 뭐 하면 된다? A 교집합 B가 뭐가 되는 거? 그렇죠. 공사건 되는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A 사건부터 적어볼까요? 한 개 주사에 던져서 A는 짝수는 나와야 되겠죠. 뭐 있죠? 2랑 4랑 6.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자, 호의사의 6은 5랑 6이죠. 자, 홀수는 C는 뭐죠? 1, 3 1, 3, 5가 되네요. 그럼 교집합 없는 거니까 얘랑 얘랑 교집합 있나요? 있어요. 있으니까 배반 사건 아니죠, 얘들이. 네. 얘들이 교집합 있나요? 네. 네, 5 있죠. 아, 배반 사건 아니죠. 얘들이 교집합 있습니까? 없어요. 네, 홀자가 당연히 있으니까 얘가 배반 사건이 돼서 A랑 C가 배반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개념 정리 잘 해두세요. 쉬운 거니까. 자, 15개 좌석 일렬 나올 때 5명이 좌석에 앉는데 어느 정도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확률이라서 뭐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순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두 가지. 이웃하는 문제랑 이웃하지 않는 문제.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웃하는 문제는 뭘로 풀어야 되죠? 그룹화 시켜야 되고요.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기억. 네, 낀가누기로 푸시면 됩니다. 됐죠?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문제니까 이거 뭐다? 낀가누기로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 끼워넣기 할 때 항상 뭐다? 예를 들었던 게 이거 있잖아요. 똑같은 의자 7개. 지금 의자가 그냥 좀 많은 것뿐이거든요. 똑같은 의자 7개 있을 때 누구? A, B, C 3명 앉히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얘 앉혀야 되는데 뭐다? 3명이 뭐 할 수 없다? 이웃할 수 없다.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풀었죠? 일단 의자가 7개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이 사이사이에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람이 의자에 못 앉거든요. 일단 앉긴 앉아야 되니까 뭐다? 이 7개 의자 중에 3개를 먼저 뺍니다. 자, 의자 3개 선택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자, 7개 의자죠?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몇 가지? 74만. 74.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네. 네, 똑같은 의자죠. 이렇게 세 개 뽑든 이렇게 세 개 뽑든 이렇게 세 개 뽑든 어떻게 나온다? 같은 문제죠. 한 가지. 그러니까 A, B, C가 있죠. A, B, C한테 의자를 나눠주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 그렇죠. 한 가지죠. 왜? 의자가 뭐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의자라서. 그렇죠. 똑같은 의자. 그러면 A, B, C가 의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의자가 몇 개 남죠? 4개 남죠. 의자를 일렬로 나눕니다. 이건 일렬로 나누는 방법 몇 가지? 역시 한 가지. 하고 나서 이제 뭐다? 사이사이에 얘네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번호표가 있고 번호표 뽑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얘는 4개 중에 하나. 얘는 3개 중에 하나. 총 몇 가지가 나온다? 60가지가 나온다. 기억하십니까? 이 문제입니다 그냥. 자, 15개 좌석이 일렬 나열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이게 15개 자리인데 문제가 몇 번이었지 이게? 자, 15개 좌석이 일렬 나열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 좌석을 좌석 자체를 자리 바꾸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좌석 자체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불가능한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사실은 번호가 있는 겁니다. 이 의자에 제가 의자 똑같은 의자라고 하긴 했지만 얘가 1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있냐면 순서가 사실은 있는 애들이에요. 순서가 있는 애들인데 얘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없다고 생각한다? 일단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A, B, C가 들어가고 나면 여기 B, 여기 A, 여기 C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다? 얘가 1번 의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해서 얘들이 뭐다? 1번, 4번, 6번에 앉았구나. 이렇게 그냥 앉았다고 생각하기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일단 봅시다. 15개의 좌석에 5명이 좌석에 앉을 거거든요. 일단 분모부터 찾아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가 앉을 수 있는 좌석은 몇 개 중에 하나입니까? 15개 중에 하나 되겠죠. 15 곱하기 두 번째는 14, 13, 12, 11 얘가 이제 분모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A가 앉았던 의자에 B가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무릎이 앉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A가 앉았던 의자를 제외하고 선택하고 2명 앉았던 의자 제외하고 선택하고 제외하고 선택하고 해서 이렇게 앉는 겁니다. 일단 일렬로 그냥 앉아요. 분모는 이겁니다. 그냥 15개 좌석에 5명이 앉는 방법은 몇 가지냐? 15 곱하기 13 곱하기 14 곱하기 12 곱하기 11. 근데 이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웃 안 하는 게 분자인 거잖아요. 이제 이웃 안 해야 되니까 어떻게 풀면 된다? 의자를 한 개씩 뺀다고 생각하고요. 얘들한테 나눠줘요. 5명한테. 그리고 의자가 있는데 10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는데 얘들이 뭐다? 이 사이사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얘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고 나면 뭐다? 자리가 정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얘들이 들어가고 나면 자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자가 10개니까 사이 간격은 몇 개가 나온다? 15개가 나오겠죠. 알고 있어요 여러분? 3개가 있으면 사이 간격은 4개가 나옵니다. 2개가 있으면 사이 간격은 3개가 나와요. 됐나요? 10개가 있으니까 사이 간격은 몇 개가 나올 거다? 11개가 나올 거다. 그러면 요 A가 뽑을 수 있는 게 몇 개 중에 하나? 11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9개 중에 하나 될 거니까 여러분 다 11부터 9개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11, 10, 9, 8, 7 그래서 분전분 약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문제랑 이웃하지 않는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확률에서 다시 순열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는 안 내겠죠. 너무 순열스러운 문제니까. 물론 뭐 중복적으로도 풀 수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수능에서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웃하는 문제랑 이웃하지 않는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한 개 동전을 2번 던진대요. 한 개 동전 2번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네, 뭐 있습니까? 앞,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은 A니까요. A는 뭐가 된다? 뒤 요거 한 개 있는 거 아닙니까? 모두 뒷면이니까 얘랑 배반 사건의 사건이죠. 그럼 A랑 배반 사건이 되려면 A랑 교집합 B를 했어요. B가 배반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공사건이 되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거 찾으면 되겠네요. B는 뭐다? 이거 한 개만 있어도 되겠죠. 요거 하나만 있어도 배반 사건입니다. 그죠? 아니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되겠죠. 그럼 요거 하나만 있어도 배반 사건이죠. 그 다음 뭐다? 몇 개씩 있어도 2개씩 있어도 배반 사건 아니까 앞뒤 있고 앞앞부터 할까요? 앞앞이랑 앞뒤 있고 아니면 앞앞이랑 뒤앞 있어도 배반 사건이죠. 얘랑 교집합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다? 앞뒤 뒤앞
이렇게 있어도 배반 사건이죠. 그럼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그리고 뭐 3개 다 있어도 되죠. 앞, 아우 귀찮아. 앞뒤, 뒤야. 그리고 뭐다? 얘가 처음부터 공사건이어도 되죠. 비가. 총 몇 개 나왔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오겠네. 근데 이게 뭐랑 똑같다? 이 집합에서 요거랑 똑같죠? 얘를 안 가지고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뭐랑 똑같다? 부분 집합의 개수랑 똑같죠.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뭐는 원소가 3개. 원소가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렇게 이제 3개 나오니까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원소가 몇 개니까 3개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 나온다? 2의 3승계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요. 그죠? 여기서 공사건은 안 된다 이런 말 없죠 지금 문제. 없어요. 네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적으면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어느 지역에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 3분의 1.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비가 올 확률 4분의 1입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안 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비가 안 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4분의 3.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됐나요? 자 이제 뭐 할 거다? 월요일에 비가 왔어요. 월요일 비가 왔습니다. 그럼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가야 되죠. 개킹 맞나요? 월요일에 비가 왔습니다. 이거 왔어요. 얘는 일어난 일이고요. 이때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 아닙니까? 이제 비가 오는 것만 찾으면 되겠죠. 자 월요일에 비가 왔으면 화요일에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화요일에 비가 왔으면 수요일에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안 왔어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목요일은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 비가 와야 합니다. 비가 오는 것만 계산합니다. 비가 안 오는 거 우리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네요. 그럼 몇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거다? 4가지로 나눠서 푸시면 됩니다. 자 얘는 월요일은 이미 일어난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월요일은 이미 비가 왔어요. 자 화요일에 이거 위에 매일 거부터 하겠어요. 자 비가 오고 비 오죠. 자 화요일에 비 올 확률 얼마? 전날 왔죠? 다음날 비 올 확률이네요. 얼마? 3분의 1. 네 3분의 1입니다.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죠. 자 화요일 비 올 확률 3분의 1. 자 수요일 비 올 확률 얼마? 화요일에 또 비가 왔죠? 수요일 비 올 확률 얼마? 3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자 얘랑 얘랑 아무 상관없죠. 독립사건이죠. 그죠? 계산하면 되고요. 자 수요일에 비 왔죠? 목요일 비 올 확률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거. 자 월요일에 비 왔죠? 화요일에 비 올 확률 얼마? 3분의 1. 자 밑으로 갑니다. 자 전날 비가 왔어요. 다음날 비가 안 올 확률이죠. 전날 비 오고 다음날 비 안 올 확률 얼마? 네 3분의 2가 되겠네요. 자 전날 비가 안 오고 다음날 비 올 확률이죠. 얼마? 4분의 1이 됩니다. 비 안 오고 비 올 확률. 됐나요? 자 이제 세 번째 거 봅시다. 비 왔죠? 다음날 비 안 올 확률 3분의 2. 비 안 왔죠? 다음날 비 올 확률 4분의 1. 비 오고 다음날 비 올 확률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됐나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비 왔죠? 비 안 올 확률 비 안 올 확률 3분의 2. 비 안 왔죠? 다음날 비 안 올 확률 4분의 3. 비 안 왔죠? 다음날 비 올 확률 4분의 1.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시면 돼요. 이제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 경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 경우 나누는 거. 자, 통계합시다. 기존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공식들을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통계는 크게 2가지 이산확률 분포랑 연소확률 분포로 나누는데 일단 이름은 설명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연소확률 분포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산확률 변수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확률 변수 X 뭔지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용어부터 좀 봐야 되는데 통계에서 이산확률 변수가 아니고 분포라고 먼저 적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산확률 변수가 나오는 거고 이산확률 분포부터 보면요 여기에 확률 변수 x가 나오는데 이 x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랑 똑같다? 함수에서 적혀있는 이 x랑 똑같습니다. 요거 뭐랑? 요거 변수 개념이에요. 변수 개념. 요 변수 마찬가지로 이놈도 변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거보다 훨씬 뭐한 편이다? 친절한 편이다. 맞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적힐 거냐면 이렇게 식으로 적힐 거거든요. p x가 1 이렇게 이제 적힐 거거든요.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x가 1이 될 얘가 1이 될 확률을 얘기합니다. 그럼 함수로 치면 사실 이 기호는 뭐랑 똑같은 기호냐면 얘랑 똑같은 기호예요. f1.
f1이 뭐죠?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x가 얼마일 때? 1일 때 fx값 아닙니까? fx값. 그럼 x에다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요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으면 뭔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P1 이게 뭐지?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1이 될 확률이다. 그냥 이렇게 적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느낌의 x다라는 것만 하시면 될 거고요. 처음 보면 상당히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만 풀어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뭐가 나오냐면 확률 분포표라는 게 나옵니다. 확률 분포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보는 게 확실히 익숙해질 거예요. 확률 분포표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요 x라고 해서 이 x 값이 될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로 뭐 1, 2, 3 이런 것들이 적혀 있죠. 주로. 그리고 이 밑에는 얘들에 대한 확률이 적혀 있습니다. 이 확률은 여러분이 계산하셔도 되고 계산하시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문제에서 제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놈에 대한 확률이 적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0분의 1, 얘가 10분의 2, 얘가 뭐 10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더해졌습니다. 4까지 할까요? 그럼 확률 다 더하면 확률 총합은 항상 얼마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확률 분포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이 x를 x값 첫 번째 x값이라서 스몰 x1, 얘가 두 번째 x값이라서 스몰 x2 이렇게 해서 얘가 xn으로 적혀 있고요. 여기 확률이죠. 1에 대한 확률이라서 p1, 2에 대한 확률에서 p2, 얘는 p3 하면 얘는 pn이 될 거고요.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아시다시피 이거 다 더하면 얼마라고요? 1이 된다는 걸 적겠네요. 그죠?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해서 얘를 어디까지 더하면 pn까지 더하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적겠네요. 요게 이제 확률 분포표고요. 자, 그냥 용어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냥 뭐만 구할 줄 알면 된다? 평균하고 분산. 요거만 이제 구할 줄 알면 되거든요. 자, 평균 알고 계시죠? 어떻게 구하면 된다? 세로로 곱해서 더해주시면 돼요. 다시요. 세로로 곱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곱한다고요? 요렇게 곱해서 더해주시면 평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여기서는 평균을 구하고 싶다. 어떻게 곱해야 되죠? 요렇게 곱해야 되겠죠? x1 p1. 요렇게 곱해야 되겠죠? x p2. 요렇게 곱해야 되겠죠? x p3. 해서 쭉 더해서 xn pn까지. 그냥 세로로 다 곱해서 싹 더하면 그냥 평균 나옵니다. 이걸 기호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n까지 xi pi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양이 똑같잖아요. 이 숫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 i번째 숫자는 뭐가 되냐면 xi pi가 되겠죠. 여기 1 넣으면 이놈, 2 넣으면 이놈, 3 넣으면 이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xi pi에다가 1 집어넣은 것부터 n 집어넣은 것까지 더한다 이런 의미인데 요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보다 평균 구하려면 세로로 곱해서 더하면 되는구나. 그죠? 이거는 그러고 기호로 뭘로 적을 수 있다? 소문자 n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나타낼 때는 요걸로도 기호를 적고 요걸로도 기호를 적어요. 이거의 의미는 기대값이라 그랬죠.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됐죠? 그래서 평균이 왜 기대값이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평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창민이가 5분 늦었고요. 그저께 창민이가 5분 늦었고요. 저그저께 창민이가 5분 늦었어요. 그럼 평균적으로 몇 분 늦더라? 5분 늦더라. 그러면 내일은 언제쯤 오겠다? 그렇게 기대되겠죠. 요게 기대값. 그래서 평균이 기대값입니다. 이해가 확실히 되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할 거고요.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분산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거든요. 근데 편차 제곱의 평균을 외워야 잘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얘는 확률 변수 x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전체 제곱을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 보통 뭘로 외운다? 애들 이걸로 외워요. 제평 평제로 외웁니다. 제평 평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데 애들이 이게 잘 외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왜 잘 외워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좌우 대칭이라 그런가? 역시 대칭성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잘 외워진다고 하는데 이거 외우시면 되고요.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드렸죠? 이렇게 세로로 곱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얘가 x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요 x를 제곱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x 값들을 다 제곱합니다. 얘도 제곱하고요. 얘도 제곱하고요. 얘도 제곱하고요. 얘도 제곱합니다. 그래서 뭐다? 평균이니까 역시나 세로로 곱해서 더해주시면 나와요. 됐나요? 네. 네. 그리고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만 하시면 되죠. 요거랑 요거랑. 네, 원리 따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외워주시면 되고요. 아, 이거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긴 놈을 표준편차라고 하거든요. 표준편차는 무조건 분산 구한 다음에 얘한테 뭐만 해주면 된다? 루트만 씌워주시면 됩니다. 표준편차는 분산의 루트만. 왜 그런지는 수업 때는 다 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에다가 a배를 하고 b를 더하는 평균은요, 그냥 뭐 하면 된다? 평균에다 a배 해주고 플러스 b 해주면 되고요. 분산에다가 ax 플러스 b를 하잖아요. b는 아무 의미 없고요. a만 꺼낼 때 뭘로 나오면 된다? a 제곱으로 꺼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일단 요 두 개만. 요거 가지고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르친 것도 없는데 문제를 풀다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통계는 거꾸로 접근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냥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 거나 다 알고 나서 원리는 이거다. 이렇게 정리를 듣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단연간 수업을 해본 결과. 그래서 거꾸로 가겠습니다. 거꾸로. 자, 바로 문제 풀게요. 이거 있으면 문제 이제 발음 풀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자, 앉아봅시다. 첫 페이지 1번. 이번 자, 딱 보자마자 미지수 A 보이나요? 네 미수 몇 개? 하나. 하나씩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확률 총합은 얼마? 1 1이 다음에 A가 바로 나옵니다. 그럼 위에 거 봅시다.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아야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가 뭐 있는지 봐야 되거든요. X 뭐 있죠? 2, 3, 4, 3개 나오죠. 네 그럼 얘는 X가 2가 될 확률이랑 X가 3이 될 확률이랑 X가 4가 될 확률, 이거 3개만 더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다? 10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10분의 1 A 구해서 3개만 더하면 답 나와요. 자, 표에 보면 이거 10분의 1이죠? 요거 A고 요거 10분의 1이니까 3개 더하면 답이라고요. A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다 더하면 얼마? 1 그거 구하시면 되고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1번 안 풀어드려야 그냥 풀어드린 거고, 이거 진짜 쉽게 여러분 처음에 시작점이 느낌이 진짜 확 다를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쉽다고 해도 확률이 제일 쉽다고 하니까 다들 쉽다고 했지만 그죠? 누군가는 어렵다고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제일 쉽거든요. 얘가 제일 쉬운데 이게 제일 쉽지만 선생님 저는 이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게 제일 쉽습니다. 이게 진짜 설명할 것도 없고요. 자, 이거 가는 문제거든요. 자, 확률 총합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이거 다 더하면 6A죠. 6A가 1이다 하니까 A는 얼마가 된다? 6분의 1 네, 그래서 얘는 6분의 1, 얘는 6분의 2, 얘는 6분의 3 이렇게 되는 식이 되겠네요. 약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인데 뭐냐면 여기 괄호 안을 만족하는 x값이거든요. 근데 알고 있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제곱 x는 뭐가 되거나 1 1이나 마이너스면 되죠. 그럼 여러분 그냥 뭐 하면 된다? x가 뭐가 될 확률? 마이너스 1이랑 x가 뭐가 될 확률? 1이 될 확률. 그냥 각각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랑 얘만 더하면 되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죠. 6분의 4니까 3분의 1. 너무 쉽죠? 자, 이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확률 다하면 얼마? 1 됐죠? 여기에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랍니다. 평균부터 구해보세요.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나오면 평균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뭘로 곱해서? 세로로 곱해서 다 더하면 되죠. 네. 그럼 어차피 세로로 곱할 건데 분모는 전부 얼마나? 5라서 분모는 5로 쳤고요. 그냥 분자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0.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3.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2. 5분의 5네요? 평균 얼마? 1. 분산 구해볼까요? 분산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네, x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전체 제곱을 뭐 해주면 된다? 빼면 되는데 이건 1이었네요. 그럼 얘만 구해봅시다. x제곱의 평균은요, x를 제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x값이에요 여러분. 얘네가 x값입니다. 얘네가 x값. 얘들을 각각 다 제곱해줘요. 0, 1, 4가 되겠죠. 해놓고 그놈의 평균이니까 어떻게 곱하면 된다? 세로로 곱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분모는 전부 얼마? 5분의 얘랑 곱하면 얼마? 0 더하기 3 더하기 4인가요? 얼마? 5분의 7. 그래서 분산은 얼마가 된다? 5분의 3. 됐나요? 자, 이제 표준변차 구해야 되는데 표준변차는 기호로 이렇게 적고요. 이렇게 때는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이 시그마 x. 그래서 이거랑 읽는 게 똑같아요. 읽는 거 이거랑 똑같습니다. 시그마 x. 시그마 x는 특별히 구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분산에다 뭐만 씌워주면 된다? 루트만 씌워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다? 그냥 루트 그래서 보통 이거 유리화도 안 시켜요. 이게 아니고 어디? 집중하고 있군요. 화내려고 그랬습니다. 자, 어머니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어렵나요? 진짜 안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다고요. 11번 한번 볼까요? 11번. 아, 일단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이상률 분포 단어는 그냥 뭐만 하면 되냐면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 있느냐 이게 그냥 핵심이고요. 여기서 그냥 이 세 개만 구할 수 있느냐
요거만 하면 되고 일단 문제에서 표를 줬잖아요. 근데 표를 안 주는 문제가 있거든요. 표를 안 주는 문제가 11번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랑 비슷하냐면 확률을 이래요. 확률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확률들을 여러분 직접 계산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좀 핵심이기도 한데 이런 문제가 수능에 요새 안 나오고 있어요. 수능에서는 거의 대부분 아주 집어넣는 게 간단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표를 줍니다. 아시겠죠? 트렌드가 이게 좀 아니라 가지고 자 1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쌤 그럼 이거를 만약에 표를 만들어서 풀 수도 있어요. 뭐라고? 11번 같은 문제를 11번 표를 만들어야 돼. 아예 안 아, 돼. 11번 만들어야 돼. 만드는 문제. 표 없어. 표 없어도 표 같은 걸 만들어서 해야 돼.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이상률 분포는 거의 무조건 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문제의 모양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흰색 2개랑 검은색 3개에서 2개 공을 꺼낼 때요. 흰공의 개수를 x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일단 자 통계 단원에서는요. 앞에가 지금 이산확률 분포고 우리가 다음번 내일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게 연소확률 분포인데 이산확률 분포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산확률 분포든 연소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변수 x가 뭔지 무조건 따져야 돼요. 자 공총 몇 개 있음? 5개, 2개 꺼낼 거랍니다. 근데 나온 흰공의 개수를 x라고 한대요. 그럼 흰공이 제일 작게 나오면 몇 개 나올 수 있을까요? 자 5개 중에 2개 꺼낼 겁니다. 흰공 개수를 x라고 했어요. 흰공이 제일 작게 나오면 몇 개 나올 수 있을까요? 0개 나올 수 있죠. 제일 많이 나오면 몇 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0개, 1개, 2개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먼저 찾아요.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값이 0, 1이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뭐 하면 된다? 표만 그리면 된다.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채워 넣어서 확률 단위는 얼마다? 1이다. 됐나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계산하셔야 돼요. 자, 뭐뭐 할 때 나오면 이게 분모죠. 자, 공 몇 개 나오는 거? 2개 꺼내는 거. 몇 개 중에서? 다시 분모 얼마? 그냥 5C입니다. 5개 중에 2개 꺼내는 방법. 5C는 5 곱하기 4를 이루는 거니까 얼마? 10이죠. 5 곱하기 4를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분모는 그냥 다 10이 됩니다. 자, 그냥 차리도록 할게요. 흰 공이 몇 개 나온다고요? 0개. 흰 공이 0개 나온다는 건 전부 검은 공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흰 공 몇 개 중에서 2개 중에 0개 나오고요. 검은 공 몇 개 중에? 3개 중에 2개 나오는 거고요. 얘는 사실 적을 필요도 없죠. 가지수는 몇 개? 3가지. 자, x가 1이라는 얘기는 x가 흰공 개수입니다. 흰공 개수가 1개 나온다는 얘기는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흰공 하나 나오려면 흰공 몇 개 중에서? 2개 중에 하나. 검은 공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 하나. 얼마? 6이 되겠죠. 됐나요? 이번에 흰공 2개 나와야 되겠죠. 흰공 2개 나오면 흰공 몇 개 중에서? 2개 중에 2개 나오니까 얘 얼마? 1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수 있겠네요. 그럼 다 더하면 1 나오나요? 1 나오죠. 이거 9에다가 이거 나오면 10이니까. 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할 때 이거 채워넣을 때 이거 계산하기 좀 짜증나니까 이거 둘이하면 9잖아요. 아, 다 더하면 1인데 뭐 하고 이건 1이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물론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앞에 게 잘못됐을 때 그냥 문제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각각은 그냥 직접 하고 구해서 넣어보세요. 넣어봤을 때 잘못 계산하면 이거 다 더하면 1이 안 나옵니다. 그럼 다시 계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약간 검산용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쉽습니다. 이제 표준 몇자 구하려면 표준 몇자 구하려면 분산 구하려고요. 분산 구하려면 평균 구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고 분산 평균부터 구했어. 평균은 어떻게? 세로를 곱해서 다 넣으면 되죠. 분모는 전부 얼마? 10. 6을 곱하면 얼마? 0. 1을 곱하면 얼마? 6. 1을 곱하면 얼마? 2. 그러면 뭐다? 5분의 4가 되겠죠. 분산 구하면 되겠죠. 분산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확률 변수 x 제곱의 평균에다가 뭘 빼주면 된다? 평균의 전체 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 이거 54니까 빼면 얼마? 제곱하면 얼마? 25분의 16. 요거 구해볼게요. 확률 변수 x 제곱의 평균은 변수를 제곱합니다. 얘 제곱해요. 얘 제곱하면 이거 0, 이거 1, 이거 4죠? 세로로 곱합니다. 5분의, 아이고 10분의 1을 곱하면 얼마? 0, 6, 4 얼마?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 됩니까? 25분의 9가 되겠네요. 그럼 표준 계산이 분산할 때 뭐만 씌우면 된다고요? 루트만. 얘한테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루트 25분의 9니까 얼마가 되죠? 네, 5분의 3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구하는 거는 그냥 계속 이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할 게 없어요. 이거만 계속 하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확률 분포를 여러분이 그려야 될 때 여기 확률들을 채워 넣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지금 요즘 평가원에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거나 아주 간단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표를 주거나 이렇게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안 어렵습니다. 그냥 얘들을 어떻게 구하는지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봅시다.
평균이 3이고 x에 대한 분산이 9일 때 이놈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 구하라 했거든요. 그럼 이놈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 구하는 거니까 그냥 공식입니다. 2x-5의 평균이죠. 그 다음에 2x-5의 분산 구하고요. 2x-5의 뭐다? 표준편차 3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공식은 사실 이 두 개밖에 없죠. 얘는 뭐 하면 된다? 그냥 평균 관계다 몇 배? 2배 해주고 빼기 5주면 된다. 그대로 다 꺼내면 됩니다. 이거 평균은 곱하기든 더하기든 그냥 그대로 다 꺼내주시면 됩니다. 자, 분산은 이거 더하기 빼기는 의미 있다 없다?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얘 나올 때 뭘로 나오면 된다? 제곱으로 꺼냅니다. 4배 vx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2의 제곱으로 나옵니다. 2의 제곱으로. 그리고 표준편차는 특별히 구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죠. 얘는 이거랑 똑같이 생긴 분산 2x-5랑 똑같이 생긴 분산에다 그냥 루트만 씌워주면 됩니다. 표준편차는 특별히 구하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분선과에서 루트입니다. 자, 이거부터 해봅시다. 평균 얼마? 3이었죠? 3 넣으면 6 빼기 5니까 이거 얼마? 1이 되겠네요. 그죠? 분산 얼마에서? 9죠? 4 곱하기 9니까 얼마? 36. 그럼 얘는 루트 36이 되겠네요. 답은 얼마? 6.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수 있다고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계속 이거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봅시다. 한 개의 동진을 두 번 던져서요. 앞면이 나오면 100원, 뒷면이 나오면 2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는 상금 액수를 X라고 한대요. 일단 제일 작은 금액이 얼마니까? 두 번 던지는데 둘 다 앞면 나오면 제일 작죠? 제일 작은 금액 얼마? 200원이고요. 제일 큰 금액은 얼마죠? 400원. 그럼 300원 나올 수 있나요? 네. 네, 앞면 뒷면 나오면 300원이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200원, 300원, 400원 이렇게 세 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그립니다. X 될 수 있는 건 200, 300, 400. 확률은 다 더하면 1. 됐나요? 자, 동전 두 번 던지니까 무조건 일어날 수 있는 총 경우 수는 몇 개? 4개. 4개. 그래서 확률입니다. 4분의 4분의 4. 됐나요? 자, 200원 나오려면 전부 앞면 나와야 되죠. 나올 수 있는 경우 수 몇 개? 1개. 300원 나오려면 앞뒤 나오거나 뒤앞 나와야 되죠. 나오는 경우 수 몇 개? 2개. 얘는 뭐다? 1개 이렇게 되겠네요. 다 더하면 1 나와요? 네. 나올 수밖에 없죠. 이놈의 뭐다? 기대값 구하려면 기대값이 뭐다? 평균이랑 똑같은 얘기라고 했죠. 어떻게 하면 된다? 세로로 곱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약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분모 똑같이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는 4. 분자끼리 계산합시다. 곱하면 얼마? 200. 곱하면 얼마? 600. 곱하면 얼마? 400. 해서 얘가 뭐가 된다? 4분의 1200. 300원입니다. 자, y가 10x 마이 플러스 5일 때 이놈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건 EY랑 VY 얘만 이제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y가 뭐랑 똑같으니까 10x 플러스 5랑 같으니까요. y 이걸로 바꾸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건 x에 대한 평균 기대값에다가 10배 해주고 플러스 5가 하는 거랑 똑같이 됩니다. 이제 왜 이렇게 심플해져 점점. 잠깐만 분유 깨워줘. 졸려 깨워줘. 깨워줘. 커피는 머리 안 감아봤어. 자, 그러면 V가 뭐라고요? 10x 플러스 5랑 같죠? 이렇게 될 거니까요. 얘는 뭐다? 플러스는 의미 없다 그랬죠. 분산에서는 의미 없고 10이 밖으로 나갈 때 뭘로 나간다? 아이고 10이 밖으로 나갈 때 뭘로 나간다고요? 제곱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100 vx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대로 구해주면 되겠죠. 평균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세로로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데요. 이거 분모가 같은 게 낫습니다, 여러분. 분모가 같은 게 나아요. 이 계산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곱해요. 분모는 전부 얼마? 7. 자, 분자끼리 곱하면 얼마? 0. 그 다음 곱하면 3. 6. 그 다음 6이죠. 6. 얘랑 곱해야 되죠, 얘랑. 얘랑 곱해야 되니까 6. 그럼 얘가 12에 10인가요? 얼마? 2분의 3. 분산 구해봅시다. 분산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뭐에다가? x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전체 제곱을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거만 합니다. 이게 그냥 이것만 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뭐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집니다. 풀면 진짜 이거만 해서. 자, 제곱하면 4분의 9 x제곱 x제곱하면요 이거 0, 1, 4 분가요? 세로로 곱해야 되니까 분모는 10 분의 자, 요렇게 곱하면 0이죠? 요렇게 곱하면 0 더하기 3 더하기 12 더하기 18인가요? 그럼 33이니까 10분의 33인데 이거 빼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넣고 뭐다?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 넣고 10배 주고 5배 주고요. 이거 여기다 넣고 뭐다? 100만 곱해 주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뭐 100만 좀 곱하면 되겠죠. 이거 통분하지 말고 그냥 집어넣고 100으로 분배로 치가면 숫자 간단하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거고요.
쭉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완전 산수거든요. 확률 질량 함수는 뭐예요? 뭐라고?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는 뭐냐면 이 표를 그리려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게 1일 때 이 확률이고 2일 때 이 확률이고 3일 때 이 확률이잖아요. 그럼 얘가 K일 때 이 확률이 뭐냐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얘가 K일 때 나타내는 이 K가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식으로 나오는 게 이게 함수잖아요. K가 1일 때는 얼마, 2일 때는 얼마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 함수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 15쪽으로 합시다. 15쪽으로 합시다 여러분. 15쪽이요? 15쪽요. 15쪽. 이항문까지 해야 끝입니다. 원리 따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항문포거든요. 자 기억해 두십시오. 문제 좀 어렵습니다. 이항문포 문제는 특별히 어려워서 문제라고 풀어보시면 문제를 못 풀 겁니다 거의. 그냥 기본만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항문포를 잘하려면 독립시행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 독립시행 안 풀어오지 않았습니까? 독립시행을 좀 잘하시면 이항문포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일단 이항문포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상학년 문포는 뭐가 중요하다? 이 확률 문포표를 무조건 그려야 우리가 뭐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항문포는 얘는 표 안 그려도 돼요 이제. 이항문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얘가 독립시행이에요. 독립시행인데 얘가 어디서 나오면 통계 문제로 나옵니다. 독립시행인데 확률 변수 x가 나와요. 그럼 이거 무조건 이항문포입니다. 그럼 이항문포는 대문자 P로 적거든요. 앞에 뭘 정리하면 총 시행 횟수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100번 던졌다. 그럼 당연히 총 시행 횟수는 뭐가 된다? 10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일어날 확률이 들어가요. 됐죠? 자 그리고 이건 수업 때도 안 한 겁니다. 이거 증명이 조금 까다로워서 이때는 평균하고 분산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이 두 개만 외우면 되거든요. 이 두 개만. 평균은 그냥 NP 얘를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산은 NPQ Q 뭔지 알고 계시죠? 1-P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랑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에다 안 일어날 확률 곱하면 바로 분산 나옵니다. 증명은 있는데 증명을 해드려도 이거 증명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해드려도 애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제가 예전에 심화반에서 해봤는데 심화반에서 해도 애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외우십시오. 그래서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와닿아요 여러분. 얘는 지금 100번씩 한다고 합시다. 100번씩 해요. 근데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이래요. 몇 번 정도 일어날까요? 20 정도 일어나졌으니까. 그러니까 평균이 뭐라고요? 20번 정도 일어나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되게 와닿아요. 됐나요? 네. 그러면 평균하고 분산 구하는 게 이상학년 문포는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편차 구하는 게 일이거든요. 너무 구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표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뭐만 하면 된다? 이 두 정보만 알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73번 같은 건 문제가 아니죠. 자, 시작 봅시다. 얘가 25랑 5분의 1이래요. 여기서 뭘 구하자?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랍니다. 진짜 이거 못 구하면 공식을 못 외웠는데 이걸 못 구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균 얼마? 25 곱하기 5분의 1. 빠른데? 자, 분산 얼마? 분산 얼마? 분산 얼마? 4. 네, 4가 되겠죠. 이게 5잖아. 아, 위에서 계산했으니까. Q 때문에. 네. 4가 됩니다. 됐나요? 밑에 거 갑시다. 74번 갈게요. 자, 발열이 60%인 어떤 씨앗 200개를 뿌릴 때 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뿌렸는데요. 첫 번째 씨가 발열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씨 발열 확률이 낮아지나요? 아니요. 이건 무조건 독립시행 아닙니까? 그러면 각각이 전부 독립시행인데 이게 뭐다? 확률 배수 x라고 나오면 무조건 통계란 말이에요. 독립시행 문제인데 그죠? 200번이나 시행을 하니까 독립시행 문제인데 통계로 나오죠. 그럼 이건 무조건 이항문포입니다. 몇 번 시행한다고요? 200번. 일어날 확률 얼마? 5분의 1. 그렇죠. 100분의 60이니까 5분의 3이 되죠. 그럼 이거의 평균이랑 분산을 구합니다. 사실 이걸 적었는데 얘를 못 구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건 뭐다? 200에다 곱하기 얼마? 5분의 3. 계산을 해보시고요. 됐나요? 이거 분산 어떻게 구하면 된다? 200에다가 뭐 하면 5분의 3 곱하고 다시 얼마 곱하면 5분의 곱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항상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뭐만 해주면 된다고요? 루트만 씌워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럼 이제 3분의 1 했습니다. 통계.